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 드루킹과 만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댓글 조작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드루킹을 만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2016년 아마 중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의원회관으로 드루킹을 포함해서 몇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다음 대선에서 도와주고 싶고 여보세요? 잘 들리십니까? 예, 여긴 서울 청와대입니다. 청와대가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에 대한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송 비서관이 드루킹, 김동원 씨 등 경공모 회원을 만난 것은 모두 4차례. 첫 모임에서는 김경수 전 의원도 20분 정도 자리를 함께했다고 송 비서관은 밝혔습니다. 네, 송인배 비서관도 드루킹을 알고 있었다. 청와대가 직접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네,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경공모에서 200만 원을 받았다고 청와대가 설명했습니다. 송 비서관이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을 4번 만났고 처음 2번에 걸쳐서 100만 원씩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경공모 회원들이 정치인을 부르면 소정의 사례를 반드시 지급한다고 해서 받았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송인배 비서관은 매크로, 그러니까 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이죠. 이런 불법적 댓글은 상의하거나 시연한 적이 없고 단지 좋은 글을 공유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연계된 게 있으면 미리 알리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해서 민정수석실에 직접 알렸다. 이렇게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드루킹 파장이 커지니까 예. 송인배 비서관이 직접 나도 연결고리가 있다, 드루킹과. 이것을 직접 얘기했고 그렇죠. 민정수석실에서 내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송인배 비서관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제 드루킹 사건이 커지니까 본인이 만난 적이 있는 것이 나중에라도 밝혀지게 되면, 본인이 먼저 밝히지 않고 밝혀지게 되면 의혹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뭘 숨기려고 한 게 아니냐. 또 어쨌든 제1부속실 비서관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측근에서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뭐 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 송인배 비서관의 연결고리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미리 얘기를 함으로써 본인은 실제 댓글 조작과는 연관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먼저 민정수석실에 조사를 요구한 것 같고, 민정수석실이 조사를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보고해라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밝혀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도 설명을 했습니다. 송인배 비서관이 경공모에서 200만 원을 받았다. 그것은 사례비 명목이다. 내사를 했지만 별 문제되는 게 없어서 종결을 했다라는 건데, 이 사례비의 성격을 어떻게 따져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사례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민정비서관실에서 조사를 했을 때도 적절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서 예. 문제 삼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와 같은 설명에 따르면은 본인 이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16년 4.13 총선에 있어서 낙선한 이후에 이른바 본인에 있는 이 양산에서 있는 이른바 어떻게 낙선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죠. 예. 그게 있는데 이게 서울까지, 파주까지 올라오고 하니까 거마비를 비롯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줬다. 그것이 적절한 수준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2011년부터 이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 그쪽 지역에 당협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낙선한 이후에도 여전히 당협위원장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어떻게 보면 거마비를 비롯해서 이 살해를 했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내지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여지가 사실 없진 않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에 걸쳐서 줬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 아마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내부적인 조사를 했겠지만 앞으로 특검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저촉 부분이 있는지 아마 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인배 비서관과 드루킹 김모 씨는 그러니까 4차례 만났다고 합니다. 그 4번의 만남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사 내용에 따른 내용입니다. 2016년 6월 드루킹 김 씨 등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김경수 전 의원실을 방문했고요. 11월에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경공모 회원들 10여 명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는 호프집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연결고리가 밝혀졌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것이 꼭 소개시켜준 것은 아니다라고 또 이제 부인을 하고 있다는 점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례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 강연료도 이제 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호프집에서도 만나고 식사도 하고 그렇죠. 이런 사이였다는 거죠. 이런 사이에서 사례비가 성립이 되느냐 이런 또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 두 사람의 사이가 관계가 어떠냐 하는 부분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4번의 만남을 보면 일반적인 식사 자리나 호프집에서 만났다고 하면 아무래도 친근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2차까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날 수 있었다고 하면 뭔가 긴밀하게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는 관계에 있을 가능성도 있죠. 다만 이제 그러면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지금 송인배 비서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히 인터넷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그 당시에 후보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 본인은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댓글 조작이나 아니면 무슨 매크로를 통해서 조작 행위를 한 것까지 알고 있었냐 하는 부분은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 그냥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격려 차원에서 만났고 또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후보를 도와주기 위한 입장에서 뭐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만나서 격려하고 뭐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만약에 드루킹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인지했거나 아니면 지시했다고 하는 증거들을 찾아내야만 송인배 비서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까지는 아직 그런 정황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송인배 비서관 입장에서는 그냥 열심히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경찰이나 검찰이 좀 더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을 준비했던 그 시기에 이제 만난 건데 그렇죠.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지지자 모임이라고 해서 뭐 출판사도 찾아가고 이렇게 4차례나 만나는 거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4차례 만난 건 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대체적으로 한두 번은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모임에서 와달라 요청하면 선거에 도움된다고 하면 사실 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몇 명이 뭐 우리가 몇백 명 있고 회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 모여 있으니까 와서 인사 한번 해달라. 그러면 간청을 하면 갈 수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많이 통하고 있다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기 4차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인사치레로 가는 관계보다는 어느 정도 긴밀하게 얘기가 되는 관계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실제 드루킹이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을 알고 있었거나 인지했거나 하면 지시했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제 더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송인배 비서관 그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청와대 내부 좀 문제를 들여다보면 민정수석실에서 조사가 이뤄진 게 4월이라고 하는데 보고가 좀 늦게 이뤄진 것 같아요. 보고가 늦게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보고를 안 한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밝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그 민정수석실의 나름대로의 어떤 변명은 뭐냐면은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어쨌든 송인배 비서관이 이 문제가 생기니까 먼저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사실상 문제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 문 대통령께까지 보고를 해야겠지만 내부적인 감찰을 한 결과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드루킹 사건이 이 국정의 전반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 내부 그 어떤 기류가 있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이제 그 김경수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제1부속 비서관이 누굽니까? 문 대통령의 일정을 다 정리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사에 있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 어떻게든 직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 같은 것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과연 어떤 경위로 있는지 아마 특검과 관련돼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터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송인배 비서관을 뭐 집사다 이렇게 또 이제 표현을 하던데요. 어떤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뭐 이제 될까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서는 일정 총괄 팀장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1부속실 비서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항상 보좌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1998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서관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을 할 때는 사무관으로 일한 적도 그랬군요. 있어요. 그래서 예. 노무현 대통령과 친밀하게 일했던 관계이고 참여정부 들어서도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을 역임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선 캠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정 총괄 팀장을 하기 때문에 늘 같이 다닐 수밖에 없어요. 문 대통령 일정을 다 관리하고 예.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믿고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이런 일에 연루가 됐으니까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해하면서도 빨리 이 문제를 밝히지 않으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민정수석실의 어떤 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은 이게 만약에 나중에 알려졌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을 좀 막아보겠다고 하는 의도인 것으로 보여지고 예. 어쨌든 이제 밝혀졌으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송윤배 비서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정말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200만 원 받은 부분도 그렇고 네 차례의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하는 부분도 서로 의견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 6월 경공모 회원들과 송인배 비서관이 김경수 전 의원과 함께 만났다는 오늘 청와대 설명에 대해서 김경수 후보도 사실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인배 비서관이 통해서 이렇게 드루킹을 만나게 됐다고 했는데 왜 그 부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저는 첫 만남 관련해서는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 기자회견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회관에 우리 의원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방입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래서 일일이 누구와 함께 했는지는 기억하기 어렵지만 송인배 비서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뭐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같이 사무실에도 한 2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대화를 나누는 팀들은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요. 그때 또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그 드루킹 김동원 씨가 했던 얘기, 강연 요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자회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상세히 소명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김경수 후보가 기자회견 당시에 했던 발언은 앞서서 전해드렸고요. 들어보셨겠지만 송인배 비서관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기억이 잘 안 났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뺀 건지 빠진 건지 예.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첫 만남 굉장히 강렬한 만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시점 자체가 이제 그 4.13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 그 국회의원 초기였기 때문에 예. 그때 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같이 지금 거리에 있었던 사람과 누가 있었던지를 잘 기억이 안 난다? 그것이 5년, 10년도 아니고 바로 1, 2년 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정황에 비춰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지금 비서관과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미뤄 예. 짐작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경수 의원의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대선이 앞으로 사실상 다가오고 있는 측면에서 모를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에서 한 가지 드루킹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할지 저는 좀 궁금한데요. 예. 실제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그 언론사에 이 그 구천자 되는 글을 썼습니다. 상세하게 쓰면서도 본인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 김경수 의원과 만나게 된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스스로 지금 그 청와대에서 밝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그 밝힌 것에 대해서 드루킹의 나름대로의 답변 아마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진술이 쌓이면서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진술 함께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그러니까 송인배 비서관은 2016년 6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경공모 회원들과 김경수 전 의원 의원실에서 만났다라고 했고요. 김경수 후보도 2016년 중반, 그러니까 일치하는 거죠. 의원회관에서 만났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김동원 씨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0월, 그러니까 의원회관 만남 뒤에 김경수 후보가 출판사를 직접 찾아왔고
매크로를 직접 보고 승인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중반에 세 사람의 인연이 뭔가 좀 꿈틀대면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는 명확한 퍼즐이 맞춰졌다. 이렇게 보긴 힘들죠? 그렇게 보기 힘들죠. 예.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2016년 6월이라고 하는 시점에 세 사람이 만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건 세 사람이 다 의견이 그렇죠. 일치하고 있죠. 예. 거기에 송인배 비서관, 그다음 김경수 의원, 그리고 김동원이라고 하는 드루킹 이 세 사람이 함께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10월에 와서 드루킹은 지금 김경수 의원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고 시연도 했다고 얘기했고 거기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승인해줬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김경수 의원은 그거는 다 꾸며진 얘기다. 본인은 승인한 적도 없고 그걸 시연한 걸 본 적도 없다고 지금 얘기를 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건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수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세 사람이 만난 건 맞고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일정 부분 인터넷상에서 활동을 한 것을 다른 두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나 송인배 비서관도 드루킹이나 경공모가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인터넷 활동을 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건 예. 세 사람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예. 다만 불법적인 행위를 한 예. 것까지 인지하고 있었냐 하는 부분은 지금 두 사람은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경공모와 경공모. 드루킹은 예.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예.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경찰 조사에서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는 특검의 생각이 이제 듭니다. 핵심 과제로 그렇죠. 남게 될 부분이 예. 아닌가 싶은데요. 세 사람 모두 만났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만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픽 보시죠. 이철성 경찰청장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론에요. 사전에 내가 알질 못했다. 특검까지 가게 돼서 경찰 입장에서 아쉬운데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 만났다는 거를 나는 몰랐어요 라고 했는데 담당 수사팀에선 또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 정말 그 청와대 살아있는 권력이 무섭긴 무섭습니다. 지금 그 이철성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부실 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몰랐다. 결국 설령 내가 부실 수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몰랐기 때문에 청와대 내가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달라라고 지금 읽히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경찰이 도대체 수사할 의지를 가졌는지 그 부분이 바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결국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로서는 아쉽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속마음은 아유, 이제 특검이 돼서 정말 한숨 돌렸네. 그런 것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순한 어떤 지금 김경수 의원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의 지근거리에 있는 지금 사람들이 예. 한 분, 두 분 지금 얽힌 것들이 밝혀지고 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결 아마 특검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뭐 특검에 가서 더 수사를 해봐야지 알 일이고 아무것도 이제 지금 사실이라고 확정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 이철성 경찰청장이 언론에 답변을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검경 수사의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지만 답변도 좀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예.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찰이 조사를 했고 경찰이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경찰 조사 내용과 다르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오고 그게 민정수석실에도 발표하고 또 뭐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수사 내용이 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예. 경찰이 이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뒷북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이철성 청장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수사팀이 본인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송인배 비서관이 연루돼 있다고 하는 부분을 예. 수사팀은 알고 있었다. 그런 수사팀이 본인한테 보고를 안 해서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팀과 청장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청장이 모든 걸 다 알아서 뭐 압력을 가하고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청장이 보고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청장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수사팀이 그걸 보고 안 했다고 하면 뭐 좋게 해석하자면 예. 수사팀의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해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인지는 하고 있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사실은 발표하는 사람은 청장이잖아요. 수사팀이 예.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그 정보 공유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조사 내용에 대한 공유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어쨌든 송인배 비서관 변수까지 생기자 야권은 공세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야권의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최측근 두 분이 이 사건에 관련이 됐다면 대통령의 인지 여부도 아마 특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나마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도 영장을 기각하고
도와주고 있는 게 지금의 검찰입니다. 참 이게 나는 검사도 해보고 정치도 해봤지만 나 이런 검찰은 처음 봤습니다. 김경수 후보가 사설 국정원장 역할을 했다면 송인배 제1부속실장은 박근혜 정권의 정호성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우병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의혹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송인배 비서관은 김경수 후보 못지않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때문에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청와대와 민주당은 하나씩 마치 스무고개 하듯이 하나씩 까지 말고 전모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네,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의혹은 이제 다음 달에 공식 출범을 하게 되는 특검의 과제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특검 법안 국회 통과하기 전후에 드루킹 옥중 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가 불거지면서 특검의 판도 좀 커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여야 협의가 아주 진통 끝에 지금 특검법이 통과되는데요. 예. 수사 대상이 무엇이냐 이것을 했을 때 크게 세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드루킹 및 드루킹 조직이 했던 댓글과 관련되는 범죄. 예.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전에 이 민주당 내의 당내 경선과 관련된 때 그리고 또 그의 본선으로서의 대선 때에 댓글 조작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그와 조사해서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자들에 대한 조사 이게 돼 있습니다. 예. 결국 그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김경수 의원이라는 말 자체는 빠졌습니다만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가 있고 예. 더불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은 사실상 이 댓글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돈 주고받은 이런 부분까지 다 망라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짧게는 60일, 길게는 90일까지 예. 할 수 있어서 아마 그 하반기 전국에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국회 정상화가 되는데 특검과 추경을 여야가 이제 주고받았는데 이번 특검이 준 슈퍼급으로 꾸려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렇죠. 민주당이 어느 정도 좀 한 발 양보한 거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국민적 여론도 그렇고 예. 또 하나는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안 되면 사실 국회가 거의 마비 상태 아니었습니까? 예.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추경 문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이 정말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특검법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 또 대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경수 의원의 이름을 뺀 거,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이나 대선 관련된 조사까지 하지 않겠다고 그 부분은 이제 특검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물론 드루킹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인지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예. 마지막 항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명시적으로 특검의 명칭이라든지 그 특검 법안의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의 김경수 의원이나 아니면 대선 과정에 있는 어떤 그 댓글 조사까지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 예. 얻어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대신 예. 양보한 부분은 기간, 그다음에 규모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 최순실 특검 이후에 가장 슈퍼급, 메모드급으로 꾸려졌다는 점, 이런 점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얻어낸 부분이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 차원에서 특검법이 처리가 된 것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어렵게 출범하는 특검인 만큼 정말 진실규명을 제대로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